오늘은 그릴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릴. 도트 분석이죠. 각 에어 터미널 중에 이제 그릴을 그려볼 건데, 새로 작성 클릭해서요. 이터급 일반 모델 선택합니다. 저장할게요. 저장은 그릴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카테고리 먼저 지정해야 되겠죠? 카테고리 패밀리 매개 변수 선택을 해서 공기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죠? 공기 터미널이라는 부분으로 선택을 합니다. 영문은 에어 터미널이라고 적혀 있고요. 우리가 닥트의 천정 기구들을 에어 터미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디퓨저라든지 그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에어 터미널 합니다. 공기 터미널 선택을 하시고요. 항상 수직에 체크를 하시고 공기 터미널 요것만 지정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딱 두 개만 먼저 만들어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만들려면 패밀리 유형 선택합니다. 클릭해가지고 매개 변수, 새로운 매개 변수. 자, 여기 아이콘이죠? 클릭. 자, 이름은 WIDTH. 그릴의 폭을 좀 미리 지정을 해주고요. 자, 분야는 HVAC를 지정을 하시고요. 매개 변수 유형은 벽트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하십시오.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또 새로운 매개 변수 클릭해서 높이 지정해 주는 거 하이트 지정해 주시고 분야는 역시 HVAC 그다음에 작트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인스턴스 체크하시고요. 확인 두 개를 지정했고요. 그릴의 높이는 400을 미리 좀 입력을 해주시고 그릴의 톱은 600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됐으면 적용하고 확인. 자, 한번 저장 버튼 클릭을 하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릴을 그리려면 먼저 참조 평면 또는 참조 선을 이용해서 좀 배치를 한다고 그랬죠? 오늘은 참조 선으로 좀 배치를 하겠습니다. 참조 선은 여기에 있죠? 참조 선. 보시면 참조 평면에 보면 요 그리기라는 부분에 선만 나타나죠. 그러나 여기 참조 선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그리기에 좀 다양한 형태의 그리기 모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릴은 직사각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작게 아까 600에 400 정도가 나오게끔 대충 일단 그림이 이렇게 너무 크게 그리시면 나중에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작게 그리고요. ESC 취소. 그 다음에 치수 정렬 치수 이용해서 수평에 클릭해서 이렇게 EQ 버튼 눌리고요. 자, 또 전체 선택을 해서 나타납니다. 수직으로도 똑같이 클릭을 해서 EQ 눌리고 전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수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매개 변수를 등록해 주면 되겠죠? 이쪽 폭은 이렇게 레이블 클릭해서 이렇게 위에 폭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높이는 헤이트로 이렇게 같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릴의 프레임을 그릴 거예요. 그릴의 프레임을. 그 그릴의 프레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으로 한번 삥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 프레임 되겠죠? 지정탭 클릭해서 수액 있죠? 수액. 이게 이제 경로를 따라서 이 프로파일이 회전하면 이제 3D 자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수액 클릭해서 여기 보면 경로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경로 선택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4개 다 선택합니다. 완료 모드 선택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프로파일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프로파일 편집 클릭. 자, 그러면 뷰로 이동해서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물어보죠. 자, 왼쪽을 보면서 뷰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런 열 십자 방향이 나타나고요. 역시 여기 가운데 크로스 되는 이 빨간 점이 실제 삽입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랑 위쪽으로 100만큼 이동하고 왼쪽으로 5만큼 아래쪽으로 94만큼이죠. 왼쪽으로는 20만큼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연결하고 원점으로 이렇게 복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프레이 요 사각형 틀을 따라서 한 바퀴 돌 거예요. 요 완료 모드 클릭하시고 완료 모드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완료가 되고요. 자, 여기서 3D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일은 1대 10으로 좀 바꿔주시고 적분으로 그다음에 그래픽은 음영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자, 요게 삥 돌면 이런 상자가 나오는 거죠. 아래쪽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이번에는 작성 탭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막아버리면 돼요. 이번에는 여기 직사각형 있죠? 직사각형을 클릭해서 사각형을 만들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여기 선 선택을 이용을 해서요. 자, 여기 조금 전에 그 수협에 참조했던 사각형 있죠? 처음에 만들어준 사각형 밑에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녹색으로 얘를 이렇게 클릭하십시오. 그럼 여기 열쇠 버튼이 나타날 거예요. 얘를 잠그세요. 선택하자마자 바로 잠그는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 잠그기를 선택하시면요. 얘를 클릭해서 선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렇게 잠그질 거예요. 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잠그면 됩니다. 이렇게 사면에 선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리고 GP를 한 10mm 정도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료 모드를 클릭하시면 3D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이 이렇게 막아지는 형태의 그릴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아무리 그냥 단순하게 그린다고 하지만 그릴인데 이렇게 맨오렌지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릴 모양이 나오게끔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해치를 할 겁니다. 해치를 여기에 이제 할 겁니다. 3D로 한번 다시 이동해 보실래요? 3D로. 요 아래쪽에 있는 판을 선택해 보세요. 어디로 가시냐면 요 재료로 가십니다. 재료. 카테고리별을 클릭하셔서 점점점이라는 부분으로 선택합니다. 일단 여기다 알루미늄이라는 재료를 좀 줄게요. 알루미늄. 그러면 알루미늄을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값을 선택을 해서 자산 복제로 들어갑니다. 여기다 AL 가 그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이때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치라는 부분 여기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 알루미늄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한글 버전이니까 알루미늄이라고 한글로 검색하면 알루미늄에 관련된 이렇게 기본적인 색상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알루미늄 평지 얘를 선택할까요?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얘는 닫기 눌리시고요. 일단 알루미늄 색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반사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반사도는 체크해 주십시오. 차이가 나죠? 반사도. 그럼 체크를 해서 얘를 색상을 좀 줄이십시오. 이렇게 줄인 다음에 그래픽으로 이동해서 랜덤 모양 사용에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정경이라는 부분을 패턴을 옵션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세요. 자, 교차 해지라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교차 해치죠. 해지가 아니라 해치. 자, 이제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여기 있는 드래프팅하고 요 모델이라는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드래프팅은 뭐고 이제 모델은 뭐냐? 드래프팅은 우리가 옛날 도면 그릴 때 드래프팅 놓고 도면 그렸죠. 네, 이것과 이제 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드래프팅은 그냥 도면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스케일하고 상관없이 그냥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교차 해치를 했죠. 교차 해치를 했는데, 이 해치와 해치 사이에 라인들이 막 그어지면 이 간격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간격들이 드래프팅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냥 아래쪽에 있는 주석을 참조를 해서 알아서 키우거나 줄여주거나 한단 말이에요. 드래프팅은 이제 보호 기능이고, 모델을 선택을 하면 요 해치 하나하나 선들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그 선들의 간격대로 그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얘는 아래쪽에 있는 주석하고 전혀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릴을 그리는 거니까 저 그릴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델은 일일이 하나하나 칸은 막 하지 않지만 선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드래프팅보다는 모델이 낫겠죠. 그래서 모델을 체크합니다. 모델을 체크를 하시고요.
모델을 체크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하나도 없어졌죠? 자,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델을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모델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 자,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새 패턴이라는 게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교차, 교차 해치라고 여러분들도 이름을 이렇게 주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교차 해치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45도로 되죠? 우리는 45도 아니니까 각도는 0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선 간격 1, 2를 모두 다 50으로 이렇게 줍니다. 네.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역시 또 확인합니다. 책상 000 이건 검정색이죠? 요대로 하고 적용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열십자 모양이 표현됐죠? 패치가. 치수를 좀 바꿔볼게요. 패밀리 유형에서 높이는 500으로 바꾸고 폭은 1000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확인해도 역시 요 해치의 간격들은 일정한 상태에서 개수만 늘어나죠. 이 상태가 우리가 해치할 때 모델이라는 기능입니다. 하다 보면 이런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스케일대로 우리가 촘촘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죠. 이때는 아까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드래프팅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는 재료를 현재 아래쪽에다 줬죠. 그러면 똑같은 재료를 이 프레임에다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프레임도 막 이렇게 격차가 생겨버리겠죠. 자, 이 재질에 대한 색상은 알루미늄으로 그냥 그대로 주되 해치는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이라는 그 재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다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네, 이때는 이 틀을 선택을 하십시오. 이제. 그리고 다시 이 재료에서 카테고리 마우스 클릭하고 점점점 선택. 자, 이번에 알루미늄 그릴이라는 이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제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1번이라고 맞춘 상태에서요. 기존에 있는 알루미늄 그릴을 이름 바꾸기 위해서 언더바 교차 해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름 바꾸기 위해서 그냥 일반 그릴로 하시면 될 거예요. 요 패턴은 옵션으로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해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알루미늄 그릴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알루미늄 그릴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료 리스트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재료 요 선택을 해서요. 요 재료가 나타나게 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재료가 나타나게 해서 이 재료가 나타나면 현재 여러분들 여기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기존 라이브러리 열기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요. 여러분들 폴더 가시면 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게 있을 거예요. 내 재료 얘를 선택을 해서 열기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져와졌죠? 그래서 이 재료에다 조금 전에 우리가 2개 만들었던 재료를 이렇게 다음에 추가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내 재료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해놔야 나중에 얘를 뭐 또 사용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재료들이 계속 내가 리스트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했으면 자,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다 이제 커넥터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참조 레벨로 이동하십시오. 아크에서 치수를 넣을 때요. 이 포가구 높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간혹 하다가 폭에는 높이에는 폭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닥터를 그리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치수에 거꾸로 이렇게 그려져 버리겠죠. 그럴 때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되고,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인면도를 이렇게 확장시키면 전면이라고 있을 거예요. 전면을 더블 클릭해서 전면으로 이렇게 전면으로 오픈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덕트 커넥터에서 여기 위쪽을 선택을 해서 클릭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D에서 보시면 이렇게 높이 폭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약간 돌려보시면 위쪽에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참조 레벨로 다시 가서 얘를 선택합니다. 됐죠? 자, 선택하면 왼쪽에 커넥터 요소라는 게 한 개가 선택되고 있다고 나오고요.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표현됩니다. 물론 닥트가 원형도 있으니까 원형 닥트다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원형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즉 우리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높이라는 부분 여기를 오른쪽에 사각형 있죠? 얘를 클릭해서 여기 높이로 지정해 줍니다. 헤이트 확인. 자, 그 다음에 폭은 클릭해서 역시 여기 폭으로 지정해 줄게요. 확인. 자, 그러면 높이와 폭이 이렇게 지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래쪽으로 좀 더 내리시면 흐름 방향이 있죠? 자, 흐름 방향은 그릴이 급기면 안쪽에서 밖으로 나갈 거고, 백이면 밖에 있는 게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은 얘는 양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방향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요. 자, 시스템 분류는 공급 급기만 아니라 얘는 뭐 공급도 되고 환기도 되고 대기도 되고 다 하겠죠.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번역이라는 부분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실 방법에는 정의 안 되는 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클릭해서 그냥 개수라는 부분에 클릭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유량 값을 입력해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한 번 더 눌리시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 탭 클릭해서 새로 작성,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선택, 그 다음에 템플릿은 시스템 템플릿 선택해서 확인할게. 닥트를 하나 그립니다. 시스템 탭에서 닥트 선택을 해서 닥트 폭이 1000 되게 하고요. 높이는 뭐 400 정도 되게 할게요. 그 다음에 중간 음면은 1000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배의 닥트를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닥트를 기억자 형태로 이렇게 그리시고요. 왼쪽에 참조 레벨로 다시 이동하셔서 저장 한번 눌리시고 자, 프로젝트의 로드 선택합니다. 그럼 그릴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클릭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ESC. 자, 여기서 3D 볼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지금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상하게 표현되죠? 우리가 이제 디포저단 그릴을 설치를 할 때는요, 그릴 자체가 닥트에 부착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닥트를 조금 밑으로 내린 다음에 거기 닥트 끝에다 이제 그릴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안 돼. 그릴을 닥트에 배치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요 닥트 끝이 그렇죠? 이렇게 있죠? 자, 얘를 선택해서 여기 끝에 오른쪽 마우스 닥트 그리기 여기 선택해서 그 그리기에서 인면을 0으로 적용. 자, 그러면 요 엘보 끝에 있는 이 닥트에 그릴을 설치를 해볼게요. 그릴을 설치할 때는 여기 공기 에어터미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요 그릴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끝점을 이렇게 선택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레드샤가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그릴이 들어가죠. 일단 이런 식으로 그릴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릴은 닥트 끝에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닥트 끝에다 그릴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그릴의 사이즈대로 닥트가 이렇게 확감돼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